네, 대구 경북 지역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소식, 좋은 뉴스가 들려오면 더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경주의 한 아연 공장 지하 수조에서 질식 사고로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에는 포항의 한 제철소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정부에서는 이런 산업 현장 사건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여전히 산업 현장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계명대학교 임운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노동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임은택 교수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개념을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업재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정확히 산업재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교수님? 네, 산업재해란 노동자들이 업무 수행 혹은 그와 연관된 과정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질병, 사망, 부상, 사고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산업재해보상법 5조 1호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 질병, 사망, 사고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업무상 발생한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산업재해라는 이 단어 자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 사고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면서 추락을 하는 경우, 끼이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위험한 물질을 다루면서 폭발이 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유해 상황에서 반복된 일을 하다 보면은 암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난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네. 또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출퇴근을 하다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출근하는 과정 속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산업재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후 대처가 아니라 이런 사건,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전한 일터, 사고 없는 일터 누구나 원하는 거지만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주가 산업 예방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역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물리적 사고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 조직되고 구성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경우 이제 노동자의 안전이나 건강권들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작업을 하면서 생산성, 효율성, 이익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산업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 내에서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 이제 이런 산업재해는 개인의 어떤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의 어떤 제도적, 조직적 리스크, 위험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뉴스만 보더라도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 너무나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구 경북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우리 지역에서의 산업재해 현황 어떤가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2022년까지는 우리 사회의 전체 산업 재해 발생자 사망자 수가 600명이 넘었고요. 23년부터 이제 한 500명 선으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숫자고요. 네. 사실 우리 지역을 보면 경북에서 한 39명, 대구가 한 14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자가 대구 경북이 한 42명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사망 사고율이 높은 편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사망 사고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거는 대기업,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고가 주로 주목을 받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네. 일어난다는 건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런 사고가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전체 기업 구조를 보면 한 98%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이제 이 50인 미만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안전 감독이나 이 산업 예방에 대한 조치들이 굉장히 미흡하거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그 기업의 어떤 사정들을 고려해서 면제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노동부의 감독이 이 중대형 사업장이 많이 시중을 하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위험의 외주화라고 우리가 보통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규모 사업장에서 이 위험이 발생이 높은 이런 그 작업 공정 과정들을 소규모 사업장에 이렇게 전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단계 하층 구조에서 사실 이제 위험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장들이 소규모 사업장에 이제 집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산재 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네. 네, 사실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중대산업재해 처벌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법안 2022년에 도입이 되어서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2022년 1월 27일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가 됐고요. 그때는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이었고요. 2024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그 법률 1조에 의하면 사업 혹은 사업자의 경영 책임자들이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일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나 공장장 등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관리자가 이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사고가 발생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이런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우리 이제 법을 만든다는 것은 책임자를 추구하는 이제 형벌 중심인 것들이죠. 네. 그런데 이제 예방보다는 처벌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적 방어에 이제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예방보다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어떤 문서적인 그 행정적인 설계 이런 데도 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이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 반복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 법안이 도입되었음에도 이게 예방보다는 처벌 위주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규모 기업에서는 법망을 피해서 이 실질적인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고요. 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정보가 또 부족하고 네. 네. 이래서 또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또 다른 이유들도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 외에도 우리가 이제 그 소규모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관리자 같은 경우는 책임 소지가 분명하지 않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여건 그 사업장의 그 기본적인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요구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검찰의 기소율도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 법원의 판결도 보면 사측에 상당히 유리한 경우에 그러니까 뭐 인과관계가 불투명하다 이런 식의 판결들이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형사법적인 그 규정 자체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사업장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도 사실은 뭐 일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외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회학적 보면 이게 이제 조직화된 무책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네, 이 법 자체의 어떤 허점들도 보이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터의 안전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전제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산업재해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산업안전재해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맞춤형 감독, 안전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아까 위험의 외주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원하청 관계에서 이 위험이 외주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하청업체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원청과의 공동 책임을 묻는 것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소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눈을 감는 경우들이 있는데 작업 중지권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서 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일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안전 컨설팅이나 아니면 현장 참여 교육들이 굉장히 부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해 주는 교육들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부터 도입을 하면 좀 실질적으로 이걸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예.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면 대부분 처벌에 방점이 많이 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예방 중심의 법제 개편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뭐 처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냥 처벌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너무 그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는 공공 입찰에서 그 제한을 주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예방 조치를 잘하는 경우는 긍정적인 가산점을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안전의무 보편화가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학청 공동 책임제를 주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모든 그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건이 발생해야만 이런 일들이 중요하다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는 경우들이 네.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산업안전 관련된 데이터들이 좀 공공성으로 활용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그런 관심들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산업재해 현황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짚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좋은 일터란, 좋은 일자리란 어떤 건가요? 우리가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소득이 많은 일자리도 좋지만 사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산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보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앞으로는 점점 더 좋은 일자리의 개념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명대학교 임운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